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전과사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 이재명 양아치 대통령은 좀 막아야 되겠지. 좀 과한 표현을 계속 쓰셔서 그 부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 그거는 양아치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님의 좀 단점으로는 뭔가 꼰대 이미지, 불식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꼰대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꼰대를 20, 30대들이 왜 열광을 할까요? 자, 뭐 격한 표현도 있었는데 이재명 이 대통령의 당선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홍준표 시장 곁에 의외의 인물이 어제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살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바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꽃게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무자비합니다. 단호하게 대적해서 저 이재명의 꼼수를 물리치고 범법자를 잡아낼 수 있는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야말로 준비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유동규 좀 살려주십시오. 빅텐트는 아니들 일단 스몰 텐트는 저기 쳐졌군요. 김관선 변호사님. 이 이재명 그 지사 시장 이 대장동 함께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흘러 저기까지 지금 갔잖아요. 네. 반명 정서. 뭐 그걸로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꽃게밥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하고 또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측 증인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 고발자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상당히 본인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거기서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치 저런 이제 정치판을 쫓아다니고 전에도 뭐 아마 출마 선언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총선 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원래 했던 진의가 잘못되면 훼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홍준표 대표 나는 지지한다 이제 그 정도면 되면 되는데 이걸 자꾸 했고 어느 캠프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누굴 지지하고 정치의 성향을 계속 갖게 되면 사실은 약간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재미는 있어요. 정치라는 게 저런구나 해서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홍 시장의 아까 이제 이 대표 언급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복경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을 좀 점잖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영준 의원님 대구시장 하시면서 정말 칭찬 많이 받았는데 홍준표 바로 직전 대구시장 칭찬받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경쟁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할 때 본인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비속어 비슷한 표현을 쓰시고 하는 것들은 아마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분들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하고요. 예. 지금 선거는 그 이전의 일반적인 선거와는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권영진 의원님께서 1%에서 3%의 승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선거일 때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과정을 보면 빅텐트 이런 말도 안 나왔고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 책임을 국민들이 오롯이 물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나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고도 당선이 될 수 있었었고 오히려 여권 내부가 분열이 됐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처럼 제3지대, 그러니까 중간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 중도층의 지지가 대부분이 이재명 혹은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치르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봐요. 병가지 상산이 있고 어떻게 매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대선을 치러내면서 나의 정치 세력, 나의 정당이 어떤 교훈과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처럼 저렇게 해서는 실제 본인 정치 진영에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에 제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 충고와 조언을 한 말씀 드리면 국민들에게 우리 진영의 주장이 옳아요라는 그러면 상대는 악마예요. 이거는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썼던 거 아닙니까? 저는 나의 어떤 그 유리함, 나의 장점 그리고 어떤 것을 반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대선을 좀 치르고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 쪽이나 이긴 쪽이나 어느 정도의 그 국민들에게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지더라도 나중에 무엇인가 새롭게 돌파할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막 상대방에 대해서는 몹쓸 표현 다 하고 상대방은 다 나쁜 놈이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예.